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유폴라에 살던 남편 바비와 아내 세를린 제이미슨, 이 부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늘 속세와 떨어져서 외딴 곳에 집을 짓고 6살 된 딸 메디슨과 조용히 살고 싶어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겁니다. 가족은 당장 이사라도 갈 듯 뛸 듯이 기뻐했죠. 그들을 설레게 한 곳은 거주지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진 레드오크라는 아주 소박한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 5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동네인데 심지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도 있었죠. 매물로 나온 땅이 40에이커 정도, 크기가 축구장 80여 개 정도의 광활한 대지였습니다. 동물도 키우고 농장도 하면서 딸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자연을 만끽할 걸 생각하면 정말 최상의 장소겠죠. 얼마 후인 2009년 10월 8일, 일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레드오크 땅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부부는 딸과 또 키우던 개도 데려가서 근처에서 1박 정도 여행도 즐긴 후에 다음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신나게 집을 나서게 되죠. 그로부터 약 8일이 흐른 10월 16일, 레드오크 인근을 지나던 한 사냥꾼들이 숲속에 버려진 트럭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가 잠겨져 있었고요. 안에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안에 갇혀서는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창문을 깨서 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가 며칠 굶은 듯 기운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 핸드폰, 지갑 2개, 자켓, 빈 약통, 진통제 등이 발견됩니다. 지갑 속 신분증을 토대로 누구의 차인지 소유주를 파악했더니 바로 8일 전 땅을 보러 떠났던 제이미슨 일가족이었죠. 우선 경찰은 가족이 초행길에 올랐다가 길을 잃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차에 강도를 당했거나 저항을 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거액의 현금도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린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면 이들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멀리는 못 갔을 텐데. 한편 아리송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차에 있던 핸드폰인데 안을 보니까 숲을 배경으로 해서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혀 있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이가 좀 짜증이 난 건지 무서운 건지 이 표정이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이 도대체 언제 찍혀진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가족이 집을 떠나기 직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하게 되고 마침 영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행 전날 밤인데 차고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서 부부의 기이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에 짐을 옮겨 싣고 있는데 종종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냥 가만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찰집 내부를 수색했죠. 그런데 의외의 물건들이 발견돼요.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디서 보지 못한 기이한 도구들까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모두 주술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부는 당시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6살 된 딸을 데리고 떠난 이 여행이 단순히 땅을 보러 갔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경찰로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어린 6살 아이가 관련된 실종이고 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숲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후 주변 진흙에서 어린아이 발자국을 포착했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는데 거기가 바로 핸드폰에서 본 딸 메디슨의 사진이 찍힌 곳입니다. 핸드폰 GPS 기록을 보니까 가족이 여기에서 약 20분 정도 머무른 게 확인돼요. 이후의 기록대로라면 핸드폰이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후의 가족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차 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운전석 뒤쪽에 두툼한 돈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나로 무려 4억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죠.
이걸 가지고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직접 결제한다고요? 경찰은 이 돈을 발견했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제이미슨 가족이 살고 있던 이 유폴라 지역은 마약 범죄가 빈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도 혹시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 더불어 차 안에서 빈 약병과 진통제까지 발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죠. 혹여나 마약 자금을 운반하다가 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차에 있던 진통제는 과거 남편 바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꾸준히 복용해왔던 일반적인 약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 역시 아니 무슨 마약 거래냐 라면서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험한 자리에 6살 된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제외되는데요. 그런데 발견된 게 돈만이 아니었죠. 차에서는 아내 쉐를린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편 바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이게 무려 11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살인을 예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쉐를린은 평소 권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어디에서도 그 권총은 보이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쉐를린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자신이 오랫동안 이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쓴 편지 내용을 사실 봐도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쓴 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쉐를린의 이상 행동은 실종되기 전에도 이미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하더니만 그냥 엄마를 길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아직도 딸이 왜 그때 그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를린은 자신의 6살 된 딸 메디슨만큼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면서 땅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당사자도 쉐를린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남편은 물론 딸까지 살해하고 사라졌다? 경찰은 이걸 너무 극단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헬리콥터, 드론, 여기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300여 명의 지역 봉사자들이 각각 팀을 나눠서 여기저기 수색을 했죠. 이게 오클라호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단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숲이니까 울창한 나무와 바위 사이사이를 다 찾으면서 가족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달이 흘렀고 일가족은 발견되지 않았죠.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사는 잠정 중단되었고 제이미슨 가족의 행방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면서 몇 년간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4년이 지난 2013년 11월 오클라호마 레티머 카운티의 외딴 숲속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무언가를 사냥꾼들이 발견합니다. 수거를 해보니까 어른 2구 그리고 아이 1구의 유골이었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2014년 7월 이 유골이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이미슨 일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골이 놓여있던 장소, 여기는 그 트럭이 있던 장소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이라고 보긴 힘든데 왜 못 찾았던 걸까요? 혹시 누가 시신을 여기에 옮긴 건 아닐까요? 시신이 이미 유골 상태였기 때문에 끝내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도대체 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한데 사실 경찰은 지금껏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 가설이 생겨납니다. 제이미슨 일가족이 사이비 종교 혹은 악령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에 심취했다라는 걸 토대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보면 남편 바비는 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집 지붕에서 악령을 봤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협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령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를 좀 알고 있냐?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셰를린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을 한 천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딸과 교감하고 있다라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 6살 된 딸의 반응입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에밀리라는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죽은 애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때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하고 웃어 넘겼죠. 그러고 보니까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마을에서 여러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셰를린, 그 아내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가지고 집 앞 창고와 동네 벽면에다가 막 알 수 없는 문구와 사인 같은 걸 칠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악령 퇴치인가요? 이걸 불편해하는 이웃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었겠죠. 또 어느 날은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데 누군가 이 고양이를 독살한 거다라고 막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마녀다라고 칭한 적이 있을 만큼 이 가족들 모두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다들 셰를린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떠도는 소문으로는 유폴라 마을이라는 곳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지역인데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살아있던 주민들이 몰살당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제이미슨 가족이 살던 집, 여기는 원주민 중에 주술이 능한 이들이 비석을 놓고 있던 땅이었죠. 이후에 그걸 치우고 집을 지었는데 원주민의 영혼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이 주민들 사이에선 유명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제이미슨 일가족이 실종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이거 혹시 악령의 저주 아니야? 라는 비과학적인 소문이 돌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가족이 살인을 당했다는 가설. 물론 그 트럭 주변에서 혈흔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들의 차를 세우고 총을 겨눠서 가족을 차에서 내리게 했을 수도 있죠.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디슨의 그 마지막 기이한 사진, 이것도 어쩌면 범인이 찍었기에 아이의 표정과 어떤 행동이 좀 불편하고 두려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범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차 안에 거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아닐 텐데 평소 가족과 불화가 있던 사람을 수색하던 중 한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남편 바비의 아버지 바비였는데요. 아버지. 평소에도 워낙 난폭한 성격이었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가족들에게도 손찌검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마약쟁이로도 유명했습니다. 밥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부부한테 임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바비가 소송을 걸게 됐고 분노한 바비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라면서 2번이나 자신의 차로 아들을 친 적이 있는 전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목숨의 위험을 느낀 아들 바비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해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실종되기 6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지인이 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하에 가장 유력한 범인 아버지. 하지만 가족이 실종된 지 2달 후인 12월, 밥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내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가설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추측이죠. 잠깐 차를 세우고 숲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길을 잃었는데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그때 날씨가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 안에 그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게 단순한 사고 실종이란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숲에서 사진을 찍은 그 핸드폰, 그게 다시 차 안에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가족들이 차 밖을 2번이나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정말 제이미슨 일가족 실종은 이상합니다. 평소 집에서 악령이 보인다고 호소했던 가족, 또 아버지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남편, 불안한 정신 상태로 괴로워하던 아내, 이걸 다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땅을 보러 떠난 이들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제이미슨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 지역의 슬픈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